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추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준비나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렇게 가족들 많이 모이고 하다 보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 본 주제가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 가슴을 뭉클하게 할 일, 여러분들이 좀 감동이나 감사를 좀 하게 될 일,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만간 어떤 소식을 받길래 좀 이렇게 마음에 기꺼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감동스러운 마음을 받으시는지 미리 좀 한번 알아보고요.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타로덱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중에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조커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이 가슴 뭉클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3 of Cups, 9 of Cups.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면서 감동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사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교 모임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모인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식사 자리, 아니면 가족 모임, 이번에 이제 명절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들의 진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모습이 좀 같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소기의 성과도 있으셨는데 그동안 나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거나 뭐 공치사를 받기 위해 해온 일들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난 네가 그러고 있는 걸 알았어. 늘 항상 그래서 네가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어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러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 이런 엄마 같은 모습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인정을 받는 느낌. 그래 우리 1번이 정말 이런 거는 기똥차게 잘하지. 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일 수 있는 거야. 이런 공치사를 좀 듣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의외의 장소에서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만난 그런 자리에서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크게 기대 안 했고 어떠한 공치사나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한 해온 행동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와 주고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되게 무뚝뚝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왜인지 모르게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딱 모이는 자리가 돼가지고 술 한잔 들어가고 기분 풀어지고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면 갑자기 그 술김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 꺼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컵의 카드로 나타났기 때문에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고 하는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말을 100번 들어 마땅한 분들이지만 딱히 안 들어도 상관이 없고 나도 크게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더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한테 갖는 의미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왜 이럴 수 있어요. 그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무뚝뚝하고 이제 자기 생활만 좀 잘 영위해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들 있죠. 좀 가부장적이고 내가 해야 할 거니까 그냥 해야하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이제 이런 공치사 받으면 이렇게 코끝 찡해지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막 이런 회한에 잠기시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일 자체가 내 삶 속에 녹아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어떤 위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지 않았구나. 나 정말 잘해오고 있었구나. 나에 대한 어떤 확신과 함께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면서 그래, 나 좀 힘들었었지 하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힘들다 또는 버겁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인정을 해야만 지금까지 과부하가 걸려 있었던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 봐요. 힘들어도 파이팅을 이렇게 외치면서 좀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좀 혹독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서 나 스스로 그래, 나 이거는 좀 힘들었지, 나도 이런 말이 듣고 싶었어 라고 약간 그 감정이 말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어떤 밸런스를 찾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온 일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한켠의 허전함이라던가 서운함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진되었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밸런스,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께는 이 가슴이 뭉클한 일 자체가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고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일이 다가오게 된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는 확실히 이 일이 더 큰 미래를 그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에너지원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파이어의 카드로 나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행동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좀 긍정의 에너지거든요. 이 파이어의 에너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행동이 앞서는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 이 파이어의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은 완드의 에너지죠. 완드는 파이어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의미하는 게 나무를 의미합니다. 양적인 에너지, 발산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내면이 조금 채워지다 보니까 행동적으로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고 내가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엔진 오일을 갈아 넣은 자동차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좀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좀 매너리즘에 빠져 계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를 받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래, 내가 가던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자기확신을 좀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돌진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 시각을 넓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긴 시간의 공부라던가 긴 준비가 필요한 일들을 좀 해오셨다라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던 없던 간에 당신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긴 시간, 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소설이 완전히 다 출판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아는 주변 지인들이 너는 정말 잘할 거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뭔가 칭찬하고 독려하고 알아봐주고 능력에 대해 인정을 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내가 불안해했던 그 미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마주할 때 꼭 하셔야 되는 행동 방향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을 보려고 했는데 카드가 한 장이 더 나왔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나온 카드가 이제 퀸 오브 완드 카드예요. 이게 쏟아진 카드거든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기 주관과 확신을 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희일비하거나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힘들었던 그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되게 멋있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좀 갖고 멘탈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상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마음의 상처 카드는 사실 안 좋은 기억이라던가 어떤 나의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일어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뒤가 더 중요한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어떤 답보 상태에 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더 이상 매여 계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에너지도 가지신 분들이니 너무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많이 이래.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자꾸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런 응원 자체가 사실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피로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응원이 다시 한번 나의 양분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변으로부터의 응원을 들었을 때 그래, 나 좀 힘들어. 나 막 이렇게 징징거리기보다는요. 그래, 그렇게 알아줘서 고맙다. 나 네가 이런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용기가 난다. 나 더 잘해볼래 라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성에 대한 스탠스를 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 앤 나잇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이미 해답은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지금 봉착해 계시고 말 그대로 매너리즘이나 어떤 징크스, 답보 상태 이런 거에 좀 빠져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만한 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일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이나 어떤 공치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미래에 더 잘 될 것을 바라면서 해가 뜨는 날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만간 감동을 받을 일, 가슴이 뭉클할 일. 어머, 연인. 연인. 사실 감동이라는 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오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할 건데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진짜로 정확하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실 러버스 카드는 뭐 귀인의 수로도 읽어요. 그리고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대표적인 귀인의 카드죠. 그래서 귀인으로부터의 어떤 감동받을 일도 되고요.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 그리고 연애를 좀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나의 연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그 썸남이라던가 썸녀한테 좀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좀 받아서 우리 관계가 진전된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자체가 프로포즈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인 관계인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즈의 운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부부 사이의 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장시간 오래 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권태로움에 좀 빠지기도 하고 일상을 다 공유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 몰래 조금 서프라이즈 할 만한 일들, 이벤트를 좀 일으킬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리마인드 웨딩 같은 걸 준비를 했다던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포즈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읽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상대방 그리고 정말 긴밀한 나의 지인에게서 오는 어떠한 정말 그 프로포즈 같은 제안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제안에 대한 키워드 속성이 있고 이 러버스 카드는 계약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좋은 프로포즈 말 그대로 제안을 받아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좀 다방면으로 읽어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관점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제 마음이 행복할 만한 귀인이 이제 나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말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결혼 앞두신 분들이 제일 해피하겠네요. 이런 카드가 뽑히면 진짜 프로포즈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그 프로포즈 같은 거를 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좀 가슴 뭉클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구경은 많이 해봤거든요. 친구들 프로포즈 받을 때 박수치는 친구 1 이런 거 좀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그럴 때 보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우는데 저도 막
따라 울고 싶고 이게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관계성이 이 그 두 카드에서 보이는 관계성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시끌벅적한 느낌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단 둘만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긴밀한 사이에서의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겠고, 특히 연인이 있으신 분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제 이제 프로포즈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두근거려가지고 이렇게 설레발을 좀 치게 되는데,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성시경님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축가. 근데 제가 막공 때 갔다 왔어요. 막공 때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여자분이 그 이제 사연을 보내서 공연을 오게 된 거예요. 초대권 받아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분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때 성시경님이 그 이윽고 있잖아요. 그 이윽고 장인. 그 너의 모든 순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마련한 그 프로포즈 레터 자체에 그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라이브로 이렇게 쫙 깔아주시더라고요. 약간 이 카드를 보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 막 두근거리고 어머 어떡해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런 설레발은 여기까지 치도록 하고요. 이 일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게 된 이유를 좀 보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왔대요. 어머나 웬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좀 혼자 사는 느낌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실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일단 어떤 가족 무리 내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과 부담을 나 혼자 다 떠안고 좀 외롭게 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좀 없는 상황들, 그죠? 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나 혼자 고군분투하던 그런 쓸쓸하고 어떤 외로움, 책임만 있는 상황을 끝내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그동안 못 만났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이 두 카드 다 약간 이 5개 펜타클 카드는 이제 가난의 카드이고 결핍의 카드이긴 한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키워드가. 그리고 이 완드의 여왕님 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정을 붙일 곳이 없었다, 내가 마음 둘 곳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워낙에 책임감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 좋은 제안이 다가오는 것들은 이유를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맡은 바 어떤 책임감을 잘 가지고 삶을 성실히 살아오신 그 가운데 본인이 굉장히 명랑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양립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자기 맡은 바 일도 굉장히 잘하는 성실한 사람인가 동시에 주변을 좀 잘 보듬고 항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재기발랄한 모습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다 갖춘 사람들이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내 곁에서 외로움을 끝내주기 위해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가족 많은 집안의 가장.
나 혼자 어린 동생들과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늘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좀 쓸쓸함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아봐준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의 이러한 모습에 반했어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동반자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인생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런 연애적인 어떤 나의 내 곁에 있을 사람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 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건을 마주할 때 꼭 하셔야 되는 행동 방향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왜냐하면 사람이 좀 가끔 어려운 현실에 좀 처해 있으면은 그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대인 게 많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피해의식에 좀 사로잡힌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많이 경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오픈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발랄하대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음침하다던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안 보였다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잘 웃고 잘 떠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됐을 때 가지셔야 되는 행동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적극성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너무 돌진하기보다는 이 가족의 카드처럼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왔지? 왜 이러지? 이런 경계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을 좀 편안하게 받아달라고, 정말 기껍게 행복하게 이 사람과의 미래를 한번 잘 그려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셔도 이렇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 가슴 뭉클할 일이요, 프로포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행동 방향에는 그 가족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미래, 지금 다가오는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꿈만 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들어오는 이 인연의 수 행복하고 즐겁게 잘 받아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미래, 여러분들만의 가정을 한번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꼭 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적으로 제안과 계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참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요, 열쇠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이 코끼리가 코가 닿는 곳에 이미 열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 맞춰봐가지고 안 되면 다른 거 맞춰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결핍된 상황을 분명히 탈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일상을 정말 성실하게 차분히 영위해 나가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 여러분들은 이 탑을 나가서 나를 반겨해 줄 만한 이 귀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만간 가슴 뭉클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페이지 오브 컵스랑 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 문화예술 계열에서는 이 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성을 관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의 카드는 사실 결이 굉장히 다른 카드예요. 그죠? 그 생각의 방향성이라던가 어떤 철학적인 면이 다른 카드들과는 조금 다른 카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이 문의 카드가 나오는데, 일단 조금 소프트하게 읽어보자라고 하면, 저처럼 공연 다니면서 공연 보면서 굉장히 울 일이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소비자로서의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게 됨으로써 어떤 감동을 많이 받고 내 감수성이 차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던가 커다란 사건을 끼고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예술작품이나 문화활동을 하면서 받는 그 감정의 그 진폭들이요, 결국에는 어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나에게 예기치 못한 신선한 인사이트를 안겨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예술 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을 좀 많이 느끼고 어떤 감수성을 건드릴 만한 일이 있겠다. 저는 정말로 어떤 적이 있냐면, 어릴 때 그 오르세 미술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진품을 본 기억이 있어요. 예술작품 중에 늘 교과서로만 봤던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진품을 그 액자까지 다 똑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와서 전시를 했는데, 정말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에서 봤을 땐 요만한 그림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스케일이 큰 그림이었고, 그 느낌이 정말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발을 못 대고 한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받으실 것 같다라고 좀 한번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나 스스로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작품 활동 그 안에서의 좀 감동을 받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밀하게 어떤 목표점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긴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들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긴 프로젝트나 어떤 긴 작품을 준비하고 그것들이 종료가 됐을 때 주는 어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감정의 동요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소비를 하든 내가 작품을 생산을 하든 어쨌든가 문화예술 계열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감동을 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자체는 남들과 나눈다라기보다는요, 나 스스로 내면에서 굉장히 깊게 크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들을 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어떤 큰 감정의 덩어리를 만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자체도 크고요. 그 어떤 감수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동을 왜 주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가오는 의미도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감동이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자양분으로 좀 쓰이시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문화생활을 소비하는 소비 주체로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소진되어 왔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단편적이고 숫자적인 거, 논리 싸움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지, 예쁘고 귀엽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메마르게 되고 그 감정이
메마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소진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소진이 되면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예술 계열의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동안 고군분투하고 노력해오셨던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성취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집대성한 무언가를 내놓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고 나면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회원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긴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게 종료가 되고 났더니 엄청나게 우울하고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가 한 일주일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긴 작품이라던가 조금 많이 힘들고 공들인 일들이 끝났을 때 몰려오는 어떤 회한의 에너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소진되었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시 북돋아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과정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는 어떠한 단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과거에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어떤 후회와 미련이 아닌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도약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커다란 감정의 덩어리가 왔을 때 피하시기보다는 이것들을 좀 잘 갈무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들을 내 정신적인 에너지로 치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게 된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런 사회적인 면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삶이 좀 팍팍했다. 어떡해. 좀 메마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그동안 굉장히 팍팍하고 감수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을래야 좀 찾을 수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감성과 이성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그 에너지, 치우쳐져 있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더 강렬하게 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 이제 그 시소가 이제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급격한 경사를 쏠리게 있다라고 하면 무게중심 맞추기 위해서 한쪽 갑자기 흔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갑자기 다시 한번 무기를 쏠아줘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면모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그동안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물기가 없었다. 물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와닿을 것 같네요. 메마른 땅 같은 느낌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 어떤 사막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막에 한바탕 비가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사막에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우기가 갑자기 오면 인터넷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갑자기 꽃이 확 핍니다. 그죠? 어떤 에너지들이 분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감수성의 에너지가 갑자기 한 번에 팍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 뭉클할 일, 감동을 받을 일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와서 커다란 감정의 덩어리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삶을 오랫동안 좀 영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에너지 두 개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충격을 좀 받으실 수는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싱숭생숭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균형점을 좀 잘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막에 커다란 비가 내렸을 때 그 다음에 피는 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마주할 때 가져가셔야 되는 행동 방향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는 행동 방향성은요,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떠한 고요함을 유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함. 어떤 그런 감정의 동요를 밖으로 분출하거나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신경질적으로 군다던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다던가 뭐 이러지 마시고요. 본인 내면 속에서 잘 갈무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면 안으로서 어떠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그 감정들을 높은 수준으로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화시켜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못 견디는 분들은요, 장시간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커다란 감정의 동에 부딪혔을 때도 그것들을 좀 잘 갈무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 참 길어요. 그죠?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완급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오랜 여행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가끔은 이렇게 닻을 내리고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좀 잘 내려놓고 감정을 챙길 때도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대화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이유나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나를 챙겨줄 수 있는 것도 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성인이신데 주변에서 너 아픈 것 같아, 병원 가, 병원 가, 병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발로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그죠? 누가 어린아이일 때처럼 날 들쳐매고 가지 않아요. 그죠? 나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어떤 커다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잘못 빠지면 거기서 좀 헤어나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커다란 감정이나 어떠한 감동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것들을 정말 나의 내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로 승화를 시켜서 더 멋있는 여행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뭉클할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하, 일단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감동을 많이 하시네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 감사? 감동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좀 내가 감동을 느낄 만한 일은, 저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그 돈 벌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들. 통장에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꽂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 약간 지금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에너지라기보다는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감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큰 수익이 되었어요. 정말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걸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시면서 내가 어떤 설렘이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골프를 한번 배워보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골프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스스로가 나에게 깜짝 놀라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이럴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감동이나 어떠한 감사함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고 내가 나에게 놀라고 내가 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 왜 그동안 몰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현실적인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내가 그동안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재평가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페이즈 오브 완드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좀 익숙하지 않고 실력이 없고 미숙한 페이지의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딛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보단 설렘이 더 많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설렘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카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동안 버티기 하셨던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뭐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고 안 했던 것들이라던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조금 몸 안 따라줬던 것들 있죠. 이제 그것들을 좀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는데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 스스로 내재된 에너지를 좀 깨우치게 되시는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고 나는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내가 만든 나의 허들을 좀 벗어나게 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깨우치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단어와 정말 맞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직장인이고 하루 루틴이 똑같아요. 일어나서 회사 가서 퇴근해서 밥 먹고 유튜브나 TV 보면서 그러다 잠들었어요. 좀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도전이랑 어떤 내가 좀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무언가 일을 좀 벌리시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안 돼. 상황적으로 안 돼. 체력이 없어. 이런 핑계를 다 가져다 붙였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 극복하고 어떤 사이클, 좋지 않았던 그런 사이클을 깨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조금 더 큰 걸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좋네요. 여러분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새로운 도전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와 탈출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요즘에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쇼핑몰을 좀 하나 할까 말까 이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뷰티 쪽에 있어가지고 뷰티 제품을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몸은 남아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떤 좋은 기회나 제안들은 오고 있어서 좀 잡아는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유지하면서 이걸 병행하는데 도저히 누군가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만 갖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답답한 현실이나 내가 조금 막혀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좀 일이 베베 꼬여있고 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탈출구,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나의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일, 도전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 어떤 방법을 쥐어주던, 어떤 무언가를 알려주던, 기회를 주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적인 속성이 있고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서 내가 손에다 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어떤 극복의 방안이 생기고 그것들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가정주부인데 원래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경력도 단절이 되고 좀 일할 구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다녔던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네가 그동안 했던 거 집에서 재택으로 한번 해볼래? 아이가 있으니까 뭐 출근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2번만 출근해줘. 대신에 집에서 그 아웃풋만 내줘 라고 좀 제안을 하신다라고 하며 그거 내가 탈출구 삼아서 잡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아이 돌보거나 아이 돌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이제 루틴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막 재택으로 좀 돌아서는 느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내일을 시작하게 되는 느낌, 이런 분들 좀 많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 많죠. 그 회사 다니면서 디자인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일 그만뒀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면서 그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오더 받아가지고 새롭게 일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꼭 하셔야 되는 행동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핑계를 대시기보다는 내가 좀 내 몸을 움직여서 적극성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성과물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 비전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라기보다는 해낸다. 내가 저걸 꼭 하고야 만다. 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목표점을 세우시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수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 내가 내 몸을 써서 움직여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5개의 펜타클 카드는 결핍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적인 측면에 몰입해서 나 이거 못해. 방법이 있는데 아니야, 내 상황은 그게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아이가 있어서 짬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주변 사람 도움을 받거나 시터를 쓰신다거나 어쨌든 개인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라도 새로운 일을 좀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뭐야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극복이 되면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찾고 나의 주체성을 찾는 것 자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내 주체성을 못 찾고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내 삶을 제대로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면 계속 남들한테 휘말려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 뜨뜻미지근한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것이다 하고 좀 잘 잡아서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날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할 하늘로 헐헐 날아가시면 돼요. 이제 재고 따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는 되었고 날개 피고 바라보던 그 세상을 한번 날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할 수 있네? 나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주체성,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만끽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회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왔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조만간 가슴 뭉클할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3 오브 크리스탈과 4 오브 소드 카드.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다. 나의 짐을 덜어주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내가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명절이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사상 차리기, 그죠? 요즘 뭐 말이 많은데 뭐 명절만 되면은 나오는 주제예요, 그죠? 제사상 차릴 때 뭐 나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 있잖아요. 남들이 안 도와주고 남편이라고는 막 좀 진짜 남의 편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웬일 남편이 개가천선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려도 두 손 다 걷어붙이면서 아, 이런 걸 왜 혼자 해? 같이 해야지 하면서 정말 내 곁에서 든든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도 좀 쉴 수 있고 정신적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좀 짠하고 감동스러웠답니다. 이런 케이스가 좀 될 수 있겠네요. 회사에서도 좀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뭔가 나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나 혼자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아, 그거 혼자 어떻게 해, 나눠 하면서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러면서 내 짐이 좀 한결 가벼워지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좀 나눠드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도 다 분명히 그것들을 할만하니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짐을 덜어주고 그러면서 내 몸이 조금 일신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감동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는 정말 기대도 안 했던 휴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바라지도 않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유였어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좀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몸이 다쳤어요. 그래서 강제로 쉴 수밖에 없었고 내가 맡고 있었던 일이나 가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여보, 그건 걱정 마. 내가 여보 몫까지 정말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나서준다던가,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 뭉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보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케이스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좀 몸이 다친 경우죠. 몸이 다쳐가지고 일을 좀 쉬게 되고
이렇게 쉬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 배우자가 알바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 혼자만 고군분투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몸이 다치고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정말로 약간 격하게 받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대한 케이스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제사상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정도 뉘앙스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한테 갖는 의미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는요 힘들어서 쉬는 거랍니다. 조커잖아요. 제가 1시간을 넘게 리딩을 해왔기 때문에 숨이 조금 차요. 그래서 요즘 목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는 게 리딩이 안 좋아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변명처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변수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나와 함께 가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지가 있잖아요. 무엇을 향해 가든가. 근데 좀 내가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나 대신 노를 저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렇게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번개 맞은 것처럼 다 흔들려도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이 지옥 속에서 나와 함께 손붙잡고 걸어나가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는 삶이 정말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내가 잘 될 때 붙어주는 사람보다 안 됐을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좀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받아가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좀 해석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이제 좀 작게 받아가시는 분들, 일상 속에서 좀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어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이 정도로 소프트하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수가 됐던 변수는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타워 카드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던가 이직을 뭐 있다던가 뭐 어쨌든 어떤 변화수는 좀 동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화 변동수 속에서 내가 힘들고 벅차는 그 순간 나를 대신해서 노를 저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수가 다시 한번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이동을 하시나? 좀 이동하실 가능성이 좀 있겠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기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세적으로 변동기에 좀 들어섰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실제 이사를 해요, 이직을 해요 라기보다는 어떤 운세적인 변화, 변동기에 좀 들어서면서 그 어떤 변화 폭을 좀 다사다난하게 겪어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운세가 변할 때 좀 사건 사고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무조건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적인 부분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스페셜한 에피소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어떤 변화수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안정감을 찾아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배가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리는 가운데 그 진동을 잡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좀 중요한 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알짜가 좀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그
도리깨질 맞나요? 도리깨질? 그 나달을 이제 꺼풀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남기는 키질, 그죠? 키질, 이렇게 키질 하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키질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나에게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득이 되는 사람은 남고 실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동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변화수, 변동수 속에서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운이 흘러가는 그대로 좀 타고 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마주할 때 하셔야 되는, 갖춰야 되는 행동 방향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그 폐쇄적으로 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은 열고 가셔야 되겠고, 자기 방어적인 부분은 좀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삶에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 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일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재밌는 게, 우리 여러분들은 그 숫자 3과 4가 중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3과 4가 이렇게 나오고, 펜타클, 소드, 펜타클, 소드,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3은 어떤 확장성을, 4는 안정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성과 안정성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을 계속 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진동을 잡기 위한 어떤 운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어서 균형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으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재고 따직으로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도, 지나치게 어떤 오픈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호의로서 손을 내밀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가 없는 손길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있고, 당신을 도울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뭐 받아갈 거 있나? 나 줄 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맙게 받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갚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을 좀 한번 갚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운이 오고 있나 봐요. 안 좋았던 시절은 가고 이제 해가 뜨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레인 투데이, 이제 해가 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와 비구름은 양립할 수가 없죠. 해가 뜨면 비구름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비가 내리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해 뜰 시기고, 이렇게 변화, 과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변화, 변동, 어떤 운의 흐름이 바뀐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 카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논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실 좀 정신이 혼란해지거나 실제로 몸이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기가 좀 바뀔 때. 근데 그때 좀 조심하시는 거, 운전 조심하시고 몸 다치시는 거 조심하시고 운동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그거 한번 좀 조심하시라는 것은 좀 사이드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남을 사람, 떠나갈 사람이 좀 가려진다라고 하니까, 이 해가 뜨면은 그동안 비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좋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나한테 진솔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한번 잘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가슴 뭉클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갔습니다. 사실 감동적인 일은 모르고 만나도, 알고 만나도 감동적이기 마련이죠. 약간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양심상 이제 좀 변명을 하고 가는데,
어쨌든 간 어떠한 사건이 되었던 간에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는 정말 개인의 역량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던 간에 그것들이 항상 우리 여러분들 삶의 영양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